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말하는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한번 열심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계속 못 올린 이유는 3학년 때는 이제 이론이랑 실습 때문에 너무 바빴고 4학년에는 공부도 하고 취업도 같이 준비하느라고 영상을 찍고 편집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취업이 끝나서 한번 어떻게 취업을 준비했는지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저번 주에 서울성모병원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성모병원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합격한 병원이 서울성모병원이기 때문에 성모병원을 위주로 설명을 하되 같이 준비한 병원이 몇 개 더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가톨릭대 간호학과 다니는 자대생들은 서울성모병원 하나만 넣는 경우도 많은데 저도 원래 처음에는 서울성모병원 하나만 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집 근처에 다른 병원도 알아보다가 몇 군데를 더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총 4개의 병원을 지원을 했어요. 최종 합격한 서울성모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즉 연세의료원,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이렇게 4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서울성모병원 최종 합격을 했고 서울성모병원의 전형은 1단계 서류, 2단계 인적성 검사, 3단계 면접, 필기시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세의료원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 2단계 AI 역량 검사, 3단계 1차 면접, 4단계 2차 면접 이렇게 돼 있고 서류 통과했고 AI 역량 검사 통과했고 1차 면접까지 통과했는데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도 떨어졌어요. 솔직히 저는 1차 면접보다 2차 면접을 더 잘 봤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말도 한 번도 더듬은 적이 없었고 대답도 잘 했는데 뭔가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었나 봐요.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 2단계 AI 역량 검사, 3단계 면접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블라인드예요. 학교, 출신 학교, 성적, 지역 이런 거 아무것도 밝히면 안 되고 1단계 서류에서는 거의 블라인드만 위배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5,500명 정도가 이번에 지원을 했는데 1단계 서류에서는 블라인드를 위배한 한 100명 정도만 떨어졌던 것 같아요. AI 역량 검사에서 225명인가 250명인가만 빼고 다 떨어집니다. 저도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면접에서 몇 명이 더 떨어져서 최종적으로 150명을 뽑았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적게 뽑아서 경쟁률이 더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은 1단계 서류, 2단계 G스타트, 3단계 1차 면접, 4단계 2차 면접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서류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저는 기업 병원을 넣을 생각이 없어서 아산병원도 넣지 않았고 삼성병원도 넣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이제 옆에 있던 동기가 저한테 아예 넣어보지도 않으면 후회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을 해서 기가 팔랑거려서 시험 기간인데 3일 만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서류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스펙을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워서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스펙을 말씀드려야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스펙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고 학점은 3학년 2학기까지 누적 석차가 3.5이고 그냥 석차는 낮은 편이에요. 100분이 50%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1학년, 2학년 때 정말 공부를 안 하고 많이 놀러 다녀서
선생님께서 다 그때는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놀 수 있을 때 마음껏 놀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 그냥 중간만큼 갈 정도의 성적은 챙기면서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익은 835점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컷이 930점이었다고 하고 삼성 서울병원은 900점 이상을 받아야지 안정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병원을 지원하실 거면 900점 이상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자격증은 그냥 KBLS 하나였고요. 대외 활동은 딱히 한 게 없어요. 대외 활동은 정말 한 게 없고 저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홍보대사 동아리 활동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23년도 신규 간호사 채용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서류 전형, 2단계 인적성 검사, 3단계 면접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류 전형 일정은 2022년 6월 4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총 6일 동안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17일, 일주일 뒤에 났습니다. 토익은 빅5 병원 중에서는 가장 컷이 낮은 편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질문은 총 5개고 4문항은 900바이트고 한 문항은 3000바이트입니다. 그래서 타 병원에 비해서는 글자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이랑 같이 준비한다고 하면은 서울성모병원 자소서를 먼저 쓰고 다른 병원 자소서를 쓰면 더 다른 병원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저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자기소개서는 성모병원 자기소개서를 거의 요약하면서 써서 3일 만에 썼던 것 같아요. 질문을 자세히 보면 1번 문항은 성장 과정, 2번은 성격 및 특기사항, 3번은 생활 신조, 4번은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5번은 경험 및 경력사항, 이 문항은 3000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글감, 즉 경험을 먼저 생각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글감을 돌려서 쓰게 되고 면접에서도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크게 호스피스 봉사 경험, 홍보대사 동아리 활동 경험, 영상 편집을 독학하며 브이로그 제작한 경험, 실습 경험 이렇게 4가지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간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병원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찾아보고 그 인재상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에는 비전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험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전인 간호를 제공하고 모든 이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고 그리고 비전은 영성간호 실천, 간호 전문성으로 성장, 환자 중심 안전, 창의적인 간호 경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서울성모병원의 인재상은 전인적 간호를 실천할 수 있는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섬김과 봉사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성장 과정에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봉사를 하며 섬김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 간호사의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하며 호스피스 봉사활동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 경험을 통해 사명감을 갖고 전인적 간호를 제공하고 싶다 이렇게 포부까지 적어줬어요. 다음으로 성격 및 특기사항에는 꼼꼼함과 계획성을 키워드로 잡고 적었어요. 원래는 성실함과 꾸준함을 잡으려고 했는데 첨삭을 받을 때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실무에서 실제적으로 장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를 키워드로 잡으라고 하셔서 간호사에게 꼭 필요한 꼼꼼함과 계획성을 잡게 되었습니다. 꼼꼼함은 실습 경험을 활용해서 환자 활력 징후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환자의 안전에 증진한 경험을 썼고, 계획성은 이제 시험 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에이플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험을 작성하며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것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신조는 조금 더 추상적으로 적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인내를 키워드로 잡고 성실함과 꾸준함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초반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4학년 말에는 4점대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성적을 꾸준히 향상시켰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게 아니라 플래너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였다거나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암기를 했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 방법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서 병원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인내를 갖고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포부도 적으면서 힘들어도 쉽게 그만두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동기 및 장래 계획인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서 서울성모병원의 장점을 물어봤을 때 8개 병원 네트워크 의료 빅데이터라고 답변을 주셔서 이거를 지원 동기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의료진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는 환자 안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첨단 의료 시스템이 갖추어진 서울성모병원에서 환자의 안전을 증진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장래 계획은 저는 아직 원티드 부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지는 못했고 무난하게 입사 후 1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5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누어서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량 및 업적은 3000바이트예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아서 1000바이트씩 나눠서 세 문단으로 적었어요. 첫 번째 문단은 협력을 키워드로 잡아서 대학교에서 홍보대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활동 중 생긴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한 사례를 넣어 협력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드로 잡고 정신과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공격성이 있는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경험을 적었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에서도 환자와 라포를 잘 형성하고 편안함과 신뢰를 주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IT 능력을 바탕으로 지식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키워드로 잡았고 영상 편집을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며 지식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추어 병원에서도 비대면 홍보 활동에 참여하여 서울성모병원의 가치와 이념을 알리겠다고 포부까지 적었습니다. 이렇게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면 1차 합격자 발표는 일주일 뒤인 6월 17일에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 문자가 왔습니다. 인적성 검사는 6월 24일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 인성 검사랑 적성 검사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검사를 먼저 선택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랑 마이크는 둘 다 켜지 않았어요. 인성 검사는 총 199문항이었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근데 시간 제한은 없어서 그냥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성 검사를 하기 전에 미리 서울성모병원의 인재상에 맞는 키워드를 생각해 두고 풀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와 너무 다른 키워드를 생각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의 성격을 기반으로 해서 인재상과 맞춰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성 검사는 홍지문 주황이로 공부를 했어요. 홍지문 주황이랑 완전 비슷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연습을 통해 감을 잡을 수는 있는 정도? 순서는 언어 영역, 논리 수학 영역, 공간 지각 영역 이렇게 됐고 언어는 37문항을 8분 안에 그리고 논리 수학은 22문항을 10분 안에 공간 지각은 20문항을 8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너무 오래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모르면 바로바로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부족했어요, 저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니까 못 풀었다고 해서 너무 크게 절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카메라랑 마이크를 다 켜지 않는 만큼 적성검사보다 인성검사가 중요하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성검사를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 인해서 미리 볼 수 있으니까 한두 번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직무가 케이스 면접이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을 듣고 그 증상에 따른 간호중재도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호중재를 위주로 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출에 답을 달아보면서 암기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초록이 홍지문도 그냥 개념을 정리하면서 암기를 했고, 기본 간호랑 성인 간호 개념은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필기시험은 합격 불합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해서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5문제 중에서 2~3문제는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약물 계산만 나왔는데 이번 해에는 약물 계산 2문제, 그리고 성인에서 3문제가 나왔어요. 면접은 1차 면접 직무, 그리고 2차 면접 인성, 그 다음에 필기시험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됐고 총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4명이 한 조가 돼서 면접을 보게 됐고, 면접관은 직무방에 3명, 그리고 인성방에 4명 이렇게 계셨습니다. 차례대로 들어가서 한 명씩 이제 면접 번호랑 이름을 소개하고 자리에 앉으면은 1번 지원자부터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문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되고, 꼬리 질문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하시면 5개, 6개까지도 꼬리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질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인성 면접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몰라도 일단 자신감 있게 대답하고,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상이랑 전반적인 태도, 표정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잘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면접까지 보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2주 뒤인 금요일에 발표가 났어요. 5시 반 정도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입사 날짜는 12월 달에 개별적으로 메일이 온다고 하고, 그 후에 이제 신체 검사 날짜도 알려주시고, 신체 검사를 하러 갈 때 원티드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성모병원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거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단 듀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오프가 최소 10개에서 최대 14개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오프 수가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트 전담 간호사가 생기면서 한 달에 2~3번 정도로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부서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신규 처음 6개월은 나이트가 아예 없는 부서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나이트를 많이 하면은 수당을 받기 때문에 월급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활 패턴이 망가지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트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기숙사가 작아서 보통 자취를 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 아무래도 오프수도 많고 나이트도 적다 보니까 월급이 다른 빅5 병원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는 점이 있어요. 이번 취업을 준비하면서 취업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빅5 병원은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런 좋은 결과를 낸 거는 그만큼 4년 동안 정말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에 보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취업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노력한 만큼 꼭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취업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